어제 뉴욕 국채 투매 증시도 요동, 오후 낙폭 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독일 국채 투매 현상이 벌어지면서 미국 국채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 증시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특히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환율도 함께 움직였고, 이에 민감한 종목들의 주가도 등락을 거듭했네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국채 수익률이 고점에 달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안정을 찾았고, 또 증시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증시 역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데 성공했네요. 유럽은 국채 불안감이 증시로 확대, 영국이 1.4%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하락세를 펼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채권 시장에 불어닥친 투매가 불안감을 키우면서 증시에도 하락 압박을 가했는데요. 그리스는 상승 마감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자원지급 상환 한도를 800억 유로로까지 늘렸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네요. 전일 상한가 한번 볼게요. 코메론, 미주 주택경기 회복 및 신규 바이어 및 유통 채널 확보로 실적 개선 지속 전망의 상한가 같고요. 파라다이스도 부산 카지노 영업 부문을 아이고 이게 얼마야? 1,200억 원에 양수하며 마케팅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파라다이스는 외인이 234억, 기관이 31억 순매수했습니다. NX 주방가구 제조 판매 업체로 리모델링 관련주인데요. 외국인이 7억 8천, 기관이 3억 2천 순매수했네요. 로켓모바일도 3일 연속 상한가고요. 5월 6일 12발행 및 게임 산업 진출 선언 이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1분기 영업이익 17억 4,300만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1,456% 증가하면서 상한가 같네요. 와. 금비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죠. 화장품 업종 강세에 또 화장품 용기 및 재료 제조사 최대 호황입니다. 네. 화장품 용기 제조사는 또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경남제약도 2일 연속 상한가 같고요. 프로듀사 방영 앞두고 김수현 관련주 강세 보이고 내추럴의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상한가 같네요. 위노바도 5월 11일 전환 청구권 행사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 이후에 지속적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노바 전방하고 유유제약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압승 및 김무성 대선 지지율 1위 되면서 상한가 같고요. 쌍방울 어제 상한가 갔는데요. 그 중국 소비재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감 지속인 것 같습니다. 근데 5월 11일 날 낸실행을 모델로 기용했는데, 네. 설마 이런 이유 때문에 상한가 간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삼성제약 2일 연속 상한가 갔고요. 자회사 신화IM이 중국 화랭그룹과 제휴로 화장품 사업 기대감으로 상한가 갔네요. 외인 기관 양매수 종목입니다. 시간의 특징주 한번 볼게요. 코콤이 5.76% 시간에 상승했고요. 거래대금 5억 8,500만원, S넷도 3.16% 상승했고 거래대금 3억 1,600만원입니다. 일경산업개발도 2.06% 시간에 상승했고요. 휴맥스도 2%, 메디포스트도 1.6% 상승했네요. 종합뉴스는 좀 볼게요. 증시가 가격 제한폭 확대, 개미들에겐 독배될라. 다음 달 중순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답니다. 가격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거래량을 늘리고요. 또 효율적인 가격 결정까지
일석이조로 노린다는 게 당국의 보관이고 증권사들도 대체로 이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예상에 못 미치고 오히려 중소형주들의 급격한 가격 등락으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17년 만에 시장 규제 완화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추럴이 이럴 때는 이제 더 큰일 나겠네요. 독일 이어 미국 국채도 투매, 아시아 채권 시장 조마조마한다는 뉴스인데요. 독일 등 유럽 채권 시장을 흔든 채권 투매 현상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외국인 투자 비중이 큰 아시아 채권 시장도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따른 역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내일 5월 14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오늘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고요. 잃지 않는 매매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시다가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신 분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테마별로 좀 볼게요. 휴대폰 부품업, 휴대폰 부품주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LG 이노텍을 최선호주로 꼽았네요. 그리고 유망 종목으로도 또 UIL, 와이솔, 파트론 등을 꼽았습니다. NH 투자증권의 최선호 매너리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와이솔을 좀 켜다 드렸습니다. 차트를. 그리고 사물인터넷이요.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플랫폼 아틱이 공개 임박했다고 하고요. 12일하고 13일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사물인터넷 월드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사업 전략을 발표했고요. 아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로 코콤하고 S넷이 상승한 이유겠죠.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갭 상승하고 뭐 하락할지 강하게 테마 형성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코콤, S넷, 엔텔스, 링네트 뭐 등등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섹션도 요즘에 잘 움직임 나오죠. 정부 중국 컨텐츠 수출 묘안 찾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국 컨텐츠 수출 규제 혁파에 힘을 모은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이달 장르별로 컨텐츠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요. 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화장품처럼 중국에서 컨텐츠 한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관련주로 CJ CGV, CJ ENM, 미디어플렉스, YG엔터, 키스트, SBS 컨텐츠업 IHQ 등 보시면 좋겠네요. 또 한 번 화장품 뉴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백화점 1층 20년 독식한 수입 화장품 품질 혁신으로 깼다는 뉴스인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면세점에서 요우커 특수에 이어서 백화점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자 고무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후와 설화수는 국내 면세점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품 패션 브랜드를 모두 꺾고 매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올 1분기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1% 급등한 1,509억여 원을 기록했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우리 경쟁 상대는 루이비통이라고 했다네요.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 섹션별로 모아놓은 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간편식 섹션 한번 볼게요. 커지는 간편식 시장 관련주도 쑥쑥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간편식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편식은 완성 직전 단계에 요리해 놓은 음식을 말하고요. 최근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관련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관련주로 신세계푸드, 풀무원, 오뚜기, 대상 등 보시면 되겠네요. 전기차 섹션 한번 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이번엔 유럽 전기차 사업 속도 낸다. 는 뉴스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탈리아 투자회사 엑소르 이사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는 삼성의 차세대 성장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 사업 확대와 관련 뉴스들 많으니까 꾸준히 지켜봐야 할 섹터 같습니다. 저희가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PS텍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어제 PS텍이 투신에서 11억이 들어왔어요. 얘가 시총이 972억인데 11억이 들어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드론 관련 뉴스 좀 볼게요. 드론 차이나 세계를 날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절대 강자로 꼽히는 중국의 무인 비행기 사업이 뜨고 있습니다. 당장 무인기 제조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정규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네, 시장을 보면 중국 무인기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무인기는 이미 생활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상업용 무인기는 농업, 에너지, 인프라, 광업, 건축, 부동산, 영화 촬영 분야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주로 퍼스텍, 빅텍, 메커스, 항공우주, 아스트 등등 있고요. 가상현실 섹션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가상현실 새로운 방향 제시할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상현실을 활용한 홀로렌즈를 선보이면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글로벌 IT 업체들도 가상현실 기기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오큘러스 VR을 인수한 페이스북이 내년 1분기에 오큘러스 리프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 있고요. 삼성전자도 최근 갤럭시 S6 시리즈와 연동이 가능한 기어 VR을 내놓았습니다. 구글도 증강현실 업체인 매직리프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서 관련 사업 선점 집중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는 가상현실은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술이라면서 기술 표준이 없는 만큼 글로벌 업체들의 플랫폼 경쟁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네요. 가상현실 관련주로 한국 큐빅, 아큐픽스, 레드로버 등 카페에 올려드린 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카지노 뉴스 볼게요. 내국인 출입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나. 어제 파라다이스의 부산 카지노 영업권 인수로 상한가 갔고요. 또 카지노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카지노 업체 간에도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주로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토비스, 코텍 등 보시면 되겠고요. 정치재보선 섹션 볼게요. 반기문 1년 9개월 만에 방한 SDF 기조연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제도 나왔던 뉴스고요. 쪽지 돌면서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왔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관련주는 카페에 올려드렸고요. 박 대통령도 어휴 한숨 나와요. 김무성 협상 재량권 줘. 어제 그 전방하고 유유제약이 김무성 관련주로 상한가 갔었는데요. 박 대통령님이 지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네요. 전방 유유제약, 중앙오션, NK, 디지털조선, 체시스 등 김무성 관련주고요. 개별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휴맥스가 휴익성 개선 본격화에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KDB 대우증권 리포트입니다. 휴맥스가 그래서 시간외에도 2% 시간외에 상승했네요.
NH투자증권 우수한 수익 창출력 입증했다고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있었고요. 한솔케미칼도 향후 2년 실적 급등 전망, 목표가 11만원 제시했네요. 그리고 게임비리 2쿼터 이후에 글로벌 신작 라인업 기대 유안타증권 리포트 있고요. 슈피겐코리아 어저께 하한가 갔는데 실적은 부진했으나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뉴스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도 최근 주가 하락 저점 매수 기회라는 뉴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아모레퍼시픽이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했다는 뉴스입니다. MSCI는 모간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준말인데요.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됐다고 합니다. 그 신흥시장 지수의 종목 변경은 오늘 29일장 종료 이후에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 새로 편입된 종목 가운데 중국의 GF증권, 다렌완다 상업부동산하고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 가장 큰 3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장시작 5분 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맑고 완연한 봄 날씨라고 합니다. 낮엔 덥고요. 강원 서해 5도 등 강풍주의보 있네요. 오늘 장 좋을 것 같죠? 날씨 매매 요즘에 잘 맞으니까.